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가 내일 끝나는 가운데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여야 도의원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 채워넣는 구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강원도시군 중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아 주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 데 이어 2022년까지 민간인 출입 통제선의 주민 출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 춘천과 홍천, 원주 등 영서 내륙과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가 내일 끝나는데요.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여야 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 채워넣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끝난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상당수 행사성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행사와 평화아리랑 세계 대축전, 대관령 겨울음악제 개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시급한 현안 예산마저 덩달아 잘려나갔습니다. 소음에 시달리는 군부대 비행장 주변 지역 피해 영향조사,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강원도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삭감됐다며 벌써부터 내년 추경 편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저희 그거 또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깎은 예산을 도대체 어떤 곳에다 돌려세웠을까? 동계올림픽 성공기념 강원수석전, 농악보존의 전승지원,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생명협동문화재 등 얼핏 봐도 행사성이 짙은 사업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자 경연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외국인 선원 수용시설 확충 등 신규 예산까지 넣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가 지역 민원성 예산을 그대로 밀어넣은 겁니다. 최종 심의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게 너무 많았죠. 여기에 외유성 짙은 도의원들의 국제교류 예산마저 증액시켰습니다. 여야가 서로 눈 감고 귀 막은 채 예산 짬짬이를 한 결과입니다. 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나쁜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공공의 예산을 정작 필요한 곳에서 잘라내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으로 채우는 악습을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3등급을 받았고 채용비리에 휩싸인 강원랜드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2년 연속으로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3등급을 받았고 강원도교육청은 그나마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이나 떨어졌고 강릉시도 2등급 하락해 강릉과 원주는 고성, 횡성군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양구, 인제, 철원, 화천, 홍천도 종합 청렴도 3등급에 그쳤습니다. 18개 시군 중 1등급을 받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그나마 동해와 삼척시, 정선군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들과 근무 직원,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을 전화와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공직 유관단체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 강원랜드는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려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의 상공회의소들이 시멘트 자원시설세 부과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반대 건의문을 보낸 곳은 도내에서 삼척, 강릉, 원주, 그리고 충북의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입니다. 모두 시멘트 공장이 회비를 납부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시멘트 업체의 경영 악화와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금을 신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상공회의소들은 당초 강원도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려고 했다가 일부 지역이 꺼려하자 개별 행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동해 상공회의소의 경우 동해시 의회가 세금 부과에 찬성인 점을 감안해 반대 건의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시멘트 자원시세를 반대한다면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손실을 토대로 해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삼표 시멘트 공장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삼척 상공회의소는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추진하는 안건이라 조심스럽지만 주요 회원사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대규모 공장에 세금을 부과해 지방 세수를 늘리는 사안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상공인 단체 사이에 냉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2년 전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반대 집회로 기소된 환경단체 회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환경단체 회원 15명이 양양군청 앞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양양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집회 참가자들은 공동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3명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1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무리하게 면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양양군의 퇴거 요청은 정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1명은 벌금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양양군이 퇴거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폭력 시위가 아니라면 엄한 처벌까지 필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수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끝까지 이거는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사업 반대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는 도입회 경제건설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이 말레이시아로 해외 시차를 떠난 것을 두고 매년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 중인 기간에 의원들이 외유성 시차를 떠났다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찰에 참가한 9명 중 이해 당사자인 LL개발 직원이 3명이나 동승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담당 과장까지 시찰에 함께한 것은 접대성, 포상성,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시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 의회 의장은 윤리위를 소집해 진상조사하고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폭 해제 조치에 이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의 주민 출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철원, 화천, 양구 등 강원도 7개 민간인 통제선 출입 통제소에 2020년까지 무선인식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48개 출입 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곳에 무선인식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하는데 강원도에서는 7사단 관할 화천군 화천읍과 상서면 각 1곳, 12사단 양구 일대 2곳,
15사단 철원군 근남면 1곳과 화천군 상서면 2곳 등 7곳이 1단계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시스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양구군 방산면과 동면 등 2곳은 2021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 춘천과 홍천, 원주 등 영서 내륙과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과 화천이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춘천이 영하 1도로 예상되는 등 영서 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추워져 주말 내내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와 동파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조인묵 양구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뒤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화천 군수도 다음 주쯤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정성을 더해주신 분들입니다. 김태길 씨 20만 원, 이시형 씨 10만 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 지부 80만 원, MS마트 이 편한점에서 100만 원, 춘천 가가 컨테이너 신재일 대표 30만 원, 안동 본가 국밥에서 10만 원, 플라자 약국에서 30만 원, 신한은행 강원본부에서 10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육아 기본수당이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를 받고 육아 기본수당에는 아이를 낳은 가정이 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내수를 진작한다는 목표가 있다며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하는 강원 상품권의 모바일 활용도가 높아지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병행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계 종목 실업팀이 줄줄이 해체되거나 연고지를 이전하고 있어 강원도의 동계 스포츠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강릉을 연고지로 창단된 빙상팀 스포츠 토토가 강릉시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인천으로 연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는 지난달 도내 유일의 쇼트트랙 팀을 해체했습니다. 강원도 동계스포츠 관계자들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동계스포츠를 홀대하는 지자체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건설업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전국보다 1,000만 원 이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 건설업체의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올해 244만 9,852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939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건설업계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339만 1,614원, 연봉은 4,069만 원으로 강원도 근로자들의 연봉이 1,130만 원 적게 받아 27%가 넘는 임금 격차를 보였습니다. 제13회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복어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복어축제는 겨울바다의 정취와 주문진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복어탕과 복어튀김 등 복어 요리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행사로 펼쳐집니다. 또 초겨울 별미인 도루묵과 양미리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